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릎이 아프면 운동 좀 해야지 하면서도 정작 얼마나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며칠 하다 지쳐서 포기하게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무릎이 뻐근해서 시작조차 힘든 경우가 많죠. 대한정형외과 학회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 절반 이상이 무릎 통증 때문에 운동을 꾸준히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건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균형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길게 어렵게 하지 말고 딱 3분만 하체와 코어를 깨우는 회복 루틴을 시도해보는 겁니다. 하루 3분이라면 누구나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럼 꼭 이런 말씀을 하세요. 3분에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제가 이미 무릎도 약하고 허리도 불편한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 생리학적으로 근육은 시간의 길이보다 자극의 질에 더 크게 변합니다. 즉 짧은 시간이라도 올바른 순서로 근육을 깨우면 신경이 다시 활성화되고 그 누적 효과가 몸의 균형을 바꿉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고관절 굴곡근을 풀어주고 중둔근과 코어 근육을 활성화시켜주면 무릎과 허리에 쏠리던 부담이 줄고 통증이 완화되면서 몸의 중심이 다시 잡힙니다. 스포츠학 전문의 김땡땡 박사도 고관절 굴곡근과 중둔근의 미세한 활성 차이만 바로잡아도 무릎 통증의 60% 이상이 줄어든다고 설명하죠. 실제로 58세 직장인 김땡땡 씨도 이 3분 루틴을 실천하면서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줄고 하루가 훨씬 가벼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단 3분의 루틴으로도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덜 아프고 오래 서 있어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단 통증이 심할 경우엔 무리해서 버티지 말고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손상 없이 회복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하루 3분 무너진 하체와 코어를 다시 깨우는 회복 루틴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변 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하체가 약해지면 걷기도 힘들고 무릎이 아프면 허리까지 따라 아프다. 이런 얘기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막상 하려면 통증이 먼저 오고 그래서 시도조차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증의 시작점이 진짜 무릎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 통증의 진짜 원인은 무릎이 아닌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짧아진 고관절 굴곡근, 그리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중둔근과 코어 근육이죠. 운동 생리학적으로 무릎은 결과의 관절이라고 불립니다. 즉 무릎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 위아래 근육의 불균형이 무릎에 부담을 쏠리게 하는 구조예요. 우리가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면 엉덩이 앞쪽의 근육, 즉 고관절 굴곡근이 점점 짧아집니다. 이 짧아진 근육이 골반을 앞으로 당기면서 무릎을 뒤로 꺾는 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걷거나 일어설 때 쑥 하는 통증이 오는 겁니다. 국내 물리치료사 협회에서도 하루 6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고관절 굴곡근 단축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둔근이 약해지면 다리가 안쪽으로 무너지며 무릎이 비틀리고 그 힘이 허리로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릎보다 오히려 허리가 먼저 아프다고 느끼기도 하죠. 이건 단순한 근육 약화가 아닙니다. 움직임의 순서가 바뀐 상태, 즉 신경과 근육의 협응이 어긋난 상황이에요. 근육이 약해서가 아니라 제때 펴지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재미있는 건 이런 근육 불균형이 처음엔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 찌릿, 그 순간 이미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인 겁니다. 대한스포츠의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무릎 통증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초기에는 통증이 없었다고 답했지만 3개월 후엔 보행 패턴 이상이 관찰됐다고 합니다. 즉 통증이 느껴졌을 땐 이미 몸의 중심선이 틀어진 상태라는 거죠.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해지죠. 이렇게 꼬여버린 근육들을 다시 제자리로 깨울 수 있을까? 다음에서는 바로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3분, 하지만 몸이 바로 반응하는 첫 번째 회복 루틴으로요. 이제 짧아진 근육과 약해진 코어를 깨워볼 시간입니다. 이 두 가지 동작만으로도 무릎 통증이 놀라울 만큼 줄어듭니다. 단 3분이면 충분해요. 먼저 STP1 고관절 이완입니다. 침대나 매트 위에 엎드려서 무릎을 천천히 굽혔다 펴주세요. 억지로 많이 굽히려 하지 말고 통증이 생기기 직전까지만 움직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1020회 반복하며 골반과 무릎을 이어주는 자매근과 대퇴직근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이건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짧아진 근육의 신장 반사를 완화하는 회복성 움직임이에요. 대한스포츠 물리치료학회에 따르면 이런 운동 이완 동작은 통증 수용기를 안정시켜 관절 압박을 평균 20% 이상 줄여준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무릎이 뒤로 꺾이는 힘이 사라지고 걷거나 일어설 때 느껴지던 찌릿한 통증이 서서히 완화됩니다. 다음은 STP2 중둔근 강화입니다. 벽을 등 뒤에 두고 옆으로 누워 운동할 다리를 위로 둡니다. 뒤꿈치를 벽에 살짝 붙인 채 다리를 길게 뻗어 천천히 40도 정도 벌려주세요. 그 자세를 30초 유지하고 3번 반복합니다. 허벅지 옆이 살짝 타오르는 느낌, 그게 바로 중둔근이 깨어나는 신호예요. 이 근육은 골반을 수평으로 유지시켜주는 핵심 근육입니다. 약해지면 다리가 안쪽으로 무너지고 무릎이 회전 압박을 받게 되죠. 서울대 스포츠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중둔근 활성화 운동을 2주간 지속했을 때 보행 시 무릎 내전각이 평균 12% 개선됐다고 합니다. 즉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무릎이 받는 하중의 방향 자체를 교정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루틴을 매일 3분씩만 실천해도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줄고 오래 서 있어도 허리가 훨씬 덜 피로해집니다. 짧지만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시간보다 정확한 순서에 반응하기 때문이죠. 단 중요한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통증이 있는 구간을 억지로 밀어붙이면 회복이 아니라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편안하지만 자극이 느껴지는 지점까지만 천천히 진행해주세요. 3분,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루틴을 마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무릎은 한결 편해졌는데 어깨랑 허리가 왜 여전히 뻐근하죠? 그게 바로 다음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하체가 깨어나면 이제 상체가 반응할 차례거든요. 몸은 아래에서 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다음에서 하체 회복 루틴의 완성 단계인 척추와 어깨를 동시에 되살리는 루틴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진짜 회복이 완성됩니다. 하체와 코어를 깨우는 3분 루틴을 마치면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고 몸이 바로 손듯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상하게 어깨나 허리는 여전히 뻐근하네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체가 깨어나면 이제 상체와 척추의 정렬이 따라와야 하거든요.
몸은 아래에서 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회복은 하체와 상체가 함께 깨어날 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타이밍에 꼭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바로 55세 이후 과학적으로 검증된 3가지 매달리기 방법 영상이에요. 이 매달리기 루틴은 겉보기에 단순해 보여도 척추의 압박을 완화하고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를 회복시키는데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서울의대 재활의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하루 1분간의 가벼운 매달리기 동작만으로도 척추 간 압력이 15% 감소, 견갑대 주변 근육의 긴장도가 크게 완화된다고 합니다. 단 1분만 매달려도 척추 사이 공간이 열리고 눌려있던 신경이 풀리면서 어깨와 허리가 동시에 가벼워지는 걸 직접 느낄 수 있죠. 이건 근육을 만드는 운동이 아니라 척추를 중력에서 잠시 해방시키는 회복 동작입니다. 특히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5060대에게 이 매달리기 루틴은 하체 회복 루틴의 완성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초보자도 통증 없이 매달릴 수 있도록 손 통증을 줄이는 법, 안전한 자세 컨트롤,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세팅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저 역시 이 루틴을 통해 허리와 어깨의 긴장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하체 루틴으로 중심을 세웠다면 이제 상체 루틴으로 균형을 완성할 차례입니다. 지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3분 루틴으로 하체를 회복한 지금 그 영상이 척추와 어깨의 회복 루틴을 완성시켜줄 겁니다. 하지만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고 진짜 그럴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에서는 이 루틴을 꾸준히 이어가며 무릎과 허리 통증이 실제로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의 변화 과정을 보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분명 생길 거예요. 이 루틴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아마 이렇게 의심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동만으로 무릎 통증을 회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던 갑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40대 중반 평생 운동을 즐기던 그는 어느 날부터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걸을 때마다 찌릿찌릿한 통증이 올라왔고 무릎에 물이 차병원 진단은 퇴행성 관절염 4단계. 누구나 수술을 떠올릴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는 운동으로 버텨보자고 결심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건 하프 스쿼트와 자전거 타기 단 2가지였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는 이 2 동작을 2년 넘게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계단을 오를 때마다 찾아오던 통증이 거의 사라졌고 지금은 조기축구 모임에도 다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 사례는 근거가 있습니다. 서울의대 재활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6개월 이상 하체 근력 운동을 지속했을 때 통증 점수가 평균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연골이 닳았더라도 근육이 강하면 일상생활엔 큰 지장이 없다. 즉 근육이 관절의 부담을 대신 떠안아주는 것. 그것이 회복의 핵심입니다. 또 한 분 김미숙 씨의 사례는 더 놀랍습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을 받고 의사에게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그녀는 대신 근육 강화 운동을 선택했습니다.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과 반만 앉는 하프 스쿼트. 단 2가지를 6개월 동안 꾸준히 했습니다. 그 결과 무릎 주변 근육이 단단해지며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지금은 10분 이상 서 있어도 아프지 않다고 합니다. 대한정형 외과학회 보고서에서도 같은 결과가 확인됩니다. 초기 관절염 환자의 약 70%가 수술 없이 운동요법만으로 통증 완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즉 통증을 없애는 건 수술이 아니라 근육이 다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 그 꾸준함이 바로 치료의 본질입니다. 갑수 씨처럼 김미숙 씨처럼 근육이 회복되면 통증은 반드시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오늘 함께한 3분 루틴 같은 작지만 지속 가능한 움직임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 루틴을 알고도 꾸준히 이어가지 못합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거나 어느 순간 다시 통증이 올라오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그 배경에는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생리적 변화, 즉 근감 소증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서 우리 몸이 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약해지는지, 그리고 그 흐름을 되돌리는 근육 회복의 핵심 원리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진실을 먼저 짚고 가야 합니다. 근감 소증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질병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6년부터 근감 소증을 질병 코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0세 이후부터는 가만히 있어도 매년 약 1%씩 근육이 줄고 70세 이후엔 최대 3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면 무릎을 지탱하지 못하고 균형이 무너져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근감 소증이 있는 사람은 낙상 위험이 2.5배 높고 퇴행성 관절염 동반율이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런데 매일 걷는데도 왜 무릎은 여전히 아플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걷기만으로는 근육이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걷기는 유지 운동일 뿐 근육을 만드는 자극이 부족하죠. 무릎을 지키려면 근력 운동, 단백질, 비타민 D 이 3가지가 함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 조합이 근육을 되살리고 무릎과 허리를 다시 받쳐주는 핵심입니다. 이제부터는 집에서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최소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물리치료사들이 권장하는 3분 통합 회복 루틴을 기준으로 구성했습니다. 수건 당기기 상체 안정 40초 2세트, 척추기립근과 광배근을 동시에 자극해 상체 균형 회복, 생수병 사이드 레이즈 등께 12회 2세트, 삼각근과 승모근 하부 활성화로 자세 교정, 브릿지 둔근 햄스트링 10회 2세트, 3초 정지, 둔근 회복으로 허리 부담 완화, 동기킥 둔근 집중 10회 2세트 각다리, 하체 후면 근육의 수축 타이밍 회복. 모든 동작을 합쳐도 약 3분이면 충분합니다.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 직전까지만. 그것이 회복의 핵심입니다. 근육은 운동 영향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반응합니다. 단백질은 65세 이상은 체중 1.2질, 그 미만은 0.81, 영지일을 목표로 하세요. 비타민 D는 음식과 햇빛으로 보충하되 혈중 농도가 20mg 이하라면 보충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근력 운동과 영양이 함께 맞물리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근육은 시간보다 반복된 자극에 반응하는 조직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똑같이 3분을 해도 어떤 날은 확실히 좋아지고 어떤 날은 제자리인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대부분은 운동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입니다. 루틴을 알고도 꾸준히 못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3가지 방해자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방해자를 끌어내고 3분 루틴을 진짜 내 몸의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회복은 노력에서 습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바로 지금 마지막에서 이어집니다. 지금 영상 끄지 말고 딱 3분만 함께 해보세요. 침대에서 다리 들기, 벽에 기대 다리 벌리기. 이 2가지 동작으로 하체와 코어를 천천히 깨워보는 겁니다. 운동은 어렵지 않습니다. 통증이 느껴지기 직전까지만 반동 없이 천천히. 오늘의 목표는 얼마나 오래 버텼느냐가 아니라 몸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입니다. 이게 바로 물리치료학에서 말하는 인지, 신체 피드백 루프예요. 몸의 변화를 느끼는 것 자체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꾸준히 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다리에 힘이 붙고 통증은 줄고 오래 서 있어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걸 느끼실 거예요. 실제로 대한운동학회 연구에서도 3분 루틴이라도 2주 이상 지속하면 하지 근력 지수가 평균 18% 향상된다고 보고됐습니다. 짧아도 꾸준하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오늘 그 첫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약속 하나만요.
오늘부터 7일 하루 3분. 끝나면 댓글에 3분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오프닝에서 여러분 닉네임으로 인증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습관을 선언하는 첫걸음입니다. 나는 회복을 시작했다. 그 한 줄이면 충분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루틴도 함께 이어가요. 우리가 쌓아가는 2, 3분이 내일의 통증 없는 몸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무릎과 허리 지금 2, 3분이 지켜드립니다. 그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3분 루틴을 매일 하게 만드는 초간단 습관 설계법, 그 비밀을 함께 나눠드릴게요. 오늘은 몸을 깨웠다면 다음엔 습관이 몸을 움직이게 할 차례입니다. 안전 수칙. 운동 중 통증이 올라오면 즉시 중단하고 다음 세트에서는 가동 범위를 줄이세요.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몸은 극복이 아니라 회복의 대상입니다. 오늘도 천천히 안전하게 함께 가요.